뇌만큼 커다란 눈이 인상적인 안경 원숭이는 15cm 정도의 작은 몸에 꼬리는 25cm로 스마트폰보다 가벼운 몸이지만 영장류 중에서 유일하게 올리 육식만 하는 야수다. 곤충을 주로 먹지만 가끔은 자기보다 큰 개구리나 새를 사냥한다고 하니 전투력도 만만치가 않은 녀석이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머리를 박아서 죽는 일도 있다고 한다. 카멜레온처럼 두 눈을 따로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목을 돌려 180도 뒤까지 볼 수 있는데 다리 힘도 굉장해서 점프로 최대 5m까지 날아간다고 한다. 얼굴을 보면 제일 먼저 굉장히 큰 눈이 보일 텐데 이 눈 하나만으로도 뇌보다 크고 무겁다고 한다. 야행성 동물들은 망막 뒷면의 반사막으로 야간 시야를 확보하는데 안경 원숭이는 야행성임에도 안구 반사막이 없어서 눈을 크게 떠서 야간에 부족한 빛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됐다는 추측이 있다. 안경 원숭이는 일부일처제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사는 동물인데 평생 한 마리의 짝꿍과 함께하는 로맨티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한쪽이 죽어도 새로운 상대를 사귀지 않고 남은 생을 혼자 지낸다고 하니 주변에 바람둥이 친구가 있다면 안경 원숭이보다 못하다고 말해주자. 아기 때의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세계 곳곳의 생태계 파괴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늑대거북은 민물가에 살며 물고기, 파충류, 새, 썩은 고기를 먹고 심지어 사람까지 공격하는 무서운 거북이다.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늑대거북이 성체가 되면 천적이 거의 없어지는데 엄청난 크기와 방어력으로 인간이 아니고서는 어지간해서 공격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먹이사슬 최강자다.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지만 간혹 겨울잠을 자지 않는 늑대거북은 빙판 아래의 물속에서 살아갈 정도로 추위에도 강하다. 그러면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살아? 북부 지역에 사는 바다거북은 겨울잠을 잘 때 동면 장소를 얼음으로 덮는데 이때 6개월 동안 숨을 안 쉬고도 살아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늑대거북은 반려동물이 아닌 야수인데 아기 때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데려다 키운 사람들이 야생에 유기해버려서 그 나라의 생태계를 망가뜨린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나타난 늑대거북의 포획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2년 6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금은 사육금지로 지정돼 함부로 사육했다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키우고 싶다면 얌전히 포기하도록 하자. 강에 사는 돌고래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분홍 돌고래의 본명은 아마존강 돌고래다. 원래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거 아니냐? 바다가 아닌 강에 살기 때문에 진흙이나 이물질에 눈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앞을 거의 볼 수 없게 된 대신 청각과 촉각이 굉장히 진화했다고 한다. 초음파로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해서 구불거리는 강을 자유자재로 헤엄친다. 보통의 돌고래는 목뼈가 붙어있어서 세로로만 머리를 흔들 수 있는데 분홍 돌고래는 뼈가 붙어있지 않아서 좌우로도 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강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또 강 속의 좁은 틈에서도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주둥이는 얇고 길게 변화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홍색의 뽀얀 피부인데 태어날 때는 회색이지만 성장하면서 색이 변하며 수컷이 암컷보다 진한 분홍색이 된다. 순둥한 얼굴처럼 마음씨도 착해서 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줄 만큼 사람에게 우호적이라고 하니 다들 아마존 강에 빠지면 분홍 돌고래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무슨 헛소리야? 오늘의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견 진도도그, 진돗개다. 진도에 오래 살아서 진돗개라는 이름이 붙은 진돗개는 태어나고 한 살이 지날 때쯤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진돗개라는 이름을 당당히 등록할 수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흰 털의 백구를 떠올리지만 흑구, 황구, 제구, 내눈박이, 호구까지 총 6종의 진돗개로 분류된다. 잠깐 호구라고? 여기서 호구는 호랑이의 털을 닮았다고 해서 호구라고 부른다고 한다. 충성심이 강해서 한 번 따른 주인은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하며 옛날부터 주인과 함께 사냥터와 전쟁터를 누렸다고 한다. 주인이 아닌 사람에겐 경계심이 강해서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 또 더러운 걸 싫어하는 깔끔쟁이라서 집에서 먼 곳에 볼일을 보고 싶어 하는데 심할 때는 먼 곳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볼일을 참는다고 한다. 운동 능력과 활동력도 강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은 산책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이런 진돗개를 묶어놓고 경비견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진돗개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서 사람을 무는 사고를 종종 일으키기도 한다. 강아지를 사랑해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에 받는 공부와 책임을 갖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니 잊지 말자. 식물 중에서 가장 큰 꽃을 갖고 있는 라플레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며 가장 큰 꽃은 직경 107cm에 12kg까지 나간다고 한다. 전 세계의 포켓몬스터 라플레시아 캐릭터로 이름을 널리 알리며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는데 못생긴 냄새꼬가 예쁜 라플레시아로 진화하는 것과는 달리 실대꽃은 돌기가 가득한 이파리가 꽤 징그럽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악취가 대단하다. 이 냄새에 꼬이는 파리를 통해 다른 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기생해서 살아간다. 식물학적 정의에 따르면 라플레시아는 거의 식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데 줄기도 뿌리도 없고 수백만 년 전에 이미 광합성을 위한 유전자를 버리고 완전히 숙주에만 의지해서 살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곤충들을 잡아먹는 식충식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파리는 번식을 위해 이용할 뿐이고 그냥 냄새나는 기생식물에 불과하다. 이런 괴상한 꽃이지만 가지고 있는 꽃말에는 반전이 있는데 장대한 미와 순결이라고 한다. 이 꽃말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 스핑크스 고양이는 스핑크스라는 이름 때문에 긴 역사를 가졌을 것 같지만 실은 1960년대에
캐나다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품종으로 캐네디언 헤어리스가 불렸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개성적인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명랑하고 활발하며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다가가 애교를 부릴 정도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한다. 보통의 고양이들과는 달리 주인에 대한 애정도 높아서 옛날 영국과 미국에서는 스핑크스는 원숭이와 개와 고양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근육질의 운동도 좋아하며 새끼 때부터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아서 강아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성장을 해도 남아있어서 애교 많은 고양이를 찾는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털이 없어 보이지만 복숭아처럼 얇은 털이 전신에 퍼져 있고 긴 털이 없는 대신에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 다른 고양이들보다 약 4도 정도 체온이 높아 만지면 따뜻하다. 그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이 하는 빗질 대신 동물용 티슈로 몸을 닦거나 씻어서 비지를 닦아줘야 한다. 복슬복슬한 털은 없지만 정이 많고 애교쟁이인 성격이라 고양이와 교감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핑크스 고양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코가 큰 깔대기 박쥐는 못생겼다. 깔대기 모양의 귀가 특징이고 머리와 몸통을 합친 정도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 위에서 깔고 앉은 것 같이 생겼는데 왠지 개빡친 것 같은 표정이 진짜로 못생겼다. 우와, 너 진짜 못생겼다. 이 박쥐를 학계에서 처음 보냈던 1919년에는 이미 멸종된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1991년 처음으로 살아있는 개체가 발견돼 죽음에서 돌아온 박쥐라고도 부른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멋대로 멸종시키냐? 약 5천만 년 동안 다른 박쥐와 분리되어 진화해요. 코가 큰 깔대기 박쥐는 과학자에게 중요한 동물인데 마지막 생존 집단이 살고 있다는 카리브해의 동굴에는 이제 1000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이 중에서도 성체는 100마리 정도라고 한다. 사우나처럼 4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뜨겁고 습한 동굴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이 박쥐는 느리게 날면서 나방과 귀뚜라미 같은 부드러운 곤충을 주로 먹는다. 이게 부드럽다고? 또 몸이 약하다 보니 다른 멸종 위기 종처럼 관찰을 위해 꼬리표나 띠를 달 수 없어서 발톱마다 여러 색의 페디큐어를 칠한 뒤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박쥐가 페디큐어라니 정말 신박한 것 같다. 코에서 얇은 끈 같은 것이 사방팔방 튀어나와 있는 별코 두더지는 마치 저그를 닮아서 말 그대로 충격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아니 이게 뭐야? 별 모양이라고 하지만 사실 튀어나온 돌기의 수는 22개로 가운데에 작은 콧구멍이 2개 열려있다. 이 돌기들에는 감각기관이 존재하는데 아주 미세한 진동과 냄새까지 잡아낼 수 있어서 장님에 가까운 눈을 대신한다. 눈 대신 코로 보는 세상은 어때? 세상에서 가장 빨리 먹이를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찾아낸 존재가 먹잇감인지 파악하고 잡아먹기까지 0.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별코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들의 비해 꼬리가 길고 앞발이 작은데 두더지인 주제에 흙은 잘 못 파는 것 같다. 그 대신 수영을 잘해서 조개도 캐먹을 수 있고 보통은 늪지나 숲에서 지렁이나 곤충들을 잡아먹으며 산다. 먹성도 대단해서 반나절 이상 배고프면 죽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 데 쓰는 동물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징그럽다고 느끼거나 귀엽다고 느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올리브는 인류가 가장 처음 재배한 식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일나무 중 하나다. 사과나 바나나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의외로 올리브는 전 세계 생산량이 1900만 톤에 이르며 이 중에 95%는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된다. 일설에 따르면 약 8000년 전에 나타난 올리브는 6000년 전부터 사람의 손으로 키워졌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 썰도 있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아름다운 도시 아테네를 갖고 싶어 했고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선물을 주는 신이 도시를 갖는 승부를 했다. 이때 포세이돈은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을 주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줬다. 이때 아테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골랐다고 한다. 올리브가 그 정도로 좋다니? 태양의 나무라고 불릴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수명이 긴 올리브는 가정집 화분에서도 잘 자라며 애군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올리브를 키워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부터 키워야겠다.